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제 설명해드리면, 빠밤. 자, 우리 이제 숫자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쵸? 숫자.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수. 자, 이렇게 33이라고 써놓으면, 자, 우리 눈에 이제 33이라고 보이지만, 그쵸? 33이라고 보이지만, 자,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자료형? 8바이트 실수 자료형이에요. 실수 자료형. 8바이트 실수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를 어떻게 저장하는 거죠? 어떻게 저장할까요? 3.3이라고 바꾸었죠? 곱하기 10의 몇 승? 1승이죠,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어떻게 가수부, 여기만 지수부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그쵸? 가수부, 지수부. 그래서 자, 앞에 이제 부호 비트. 자, 이게 부호 비트죠, 그쵸? 부호 비트. 그 다음에 지수부. 자, 지수부. 지수부는 총 11개라고 했었죠? 11개. 11개니까 자, 현재 1승이니까 하나. 자, 이거 탭으로 맞출게요. 탭. 여기도 탭. 탭에도 안 맞네. 탭 2번 이렇게 칠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탭 2번 한번 해볼게요. 탭. 아유, 그래도 안 맞네. 그쵸? 두 개가 딱 맞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하죠, 뭐,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인데, 그쵸? 11개인데. 자, 1승이니까 끝에 어떻게? 1, 그쵸? 1. 그 다음에 가수부가 있겠죠, 그쵸? 가수부. 32 더하기 1이니까, 자, 1, 2, 4, 8. 그쵸? 이거 그대로 더할까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자, 1, 2, 4, 8, 16, 32죠, 그쵸? 여기가 32, 그쵸? 근데 이제, 가수부는 총 몇 개라 그랬죠? 12개.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우리가 8비트니까, 8 곱하기 8은, 8이, 그쵸? 64죠, 그쵸? 64니까, 지금 현재 12개를 빼면 되겠죠? 12개를. 그러면 52개가 되겠죠? 그쵸? 가수부는 총 몇 개? 52개. 그쵸?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지금 현재 여기 11개니까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40, 41, 42, 43, 44, 44, 44, 42, 44, 신하나, 신둘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지수보다 몇 살? 11개. 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대충 하세요. 자, 대충 50개 정도. 자, 대충. 자, 지수부도 부호비트가 존재하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지수부의 부호비트는 안 쓰고, 그쵸? 안 쓰고. 요게 지금 가수부의 부호비트가 되겠죠, 그쵸? 가수부의 부호비트. 요건 뭐예요? 가수의 부호비트가 되겠죠, 그쵸? 가수의 부호비트. 왜냐하면 우리 숫자라고 하면,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3이에요, 그쵸? 마이너스 33. 그러면 부호비트가 요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쵸? 이게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마이너스 33은 여기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문제예요. 마이너스 33. 선생님 일단 지금 33을 표현하시려면 지수부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가수부를 33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잠깐만, 제가, 자, 여러분들, 자, 가소부에 표현된 거는, 자, 무조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무조건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거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자, 문제 빼고, 자, 128이라고 해볼게요. 128. 자, 128을 바꿀 거예요. 129를 바꾸자. 129를. 자, 129.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1.29 곱하기 10의 2승이 되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거를, 자, 점을 무시하고 129를 어떻게 여기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129를 여기다 표현하는 거고, 지수부는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128은 몇이에요? 32, 64, 128. 그쵸?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쵸? 이거 0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128을 표현한 게 아니라 129를 표현한 게 아니라 1.29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1.29고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10의 2승. 요게 부동소수점. 소수점이 움직인다 해서 부동소수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소수점 표기법.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어떻게 1.29에서 우리가 여기서 점을 빼고 129를 표현하는 거였죠. 129를 1.29라는 전제로 무조건 점은 어디에 있다고? 맨 앞에 있다고 전제하고, 점은 맨 앞에 있다고 전제하고. 자,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였죠. 여기서 이게 제일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가 129, 1.29죠. 그렇죠? 1.29. 1.29를 가소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9가 아니라 가소부기 때문에 이게 가소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가소부. 그러니까 1.29기 때문에 가소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지수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이거 문제하면, 자, 그럼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아직?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럼 10을 마이너스 2승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가수부를 129로 표현했을 여기다가 100을 곱해야 129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100을 곱해야 129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 더 해보자.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자, 수는 256 하죠. 256. 이렇게 하지. 225.6 하죠. 너무 어렵나? 그러면 이렇게 하죠.
1.29예요, 그냥. 자, 1.29. 자, 1.29. 자, 이거는 쉽죠, 그쵸? 얘는 1.29 곱하기 뭐예요? 10의 0승이에요. 10의 0승이에요. 자, 이 친구는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00만 하면 되었죠? 00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1을 해볼게요. 곱하기. 자, 이렇게 곱했어요. 자, 이렇게 곱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1이 되죠, 그쵸?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또 곱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또 이해가 돼요, 그쵸? 얘는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쵸?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아, 2가 아니라 죄송해요. 자, 여기. 자, 여기가 1290이 됐어. 조금 더 크게 할까? 자, 이렇게 했어. 그럼 몇이 돼요? 12만 9천이 되죠, 그쵸? 12만 9천. 자, 12만 9천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5승이죠, 그쵸? 5승이면, 여기가 1, 그쵸? 아닌가? 101, 그쵸? 101이 되겠죠, 그쵸? 좀 감이 와요? 네. 자, 요 작은 숫자부터 한번 해보자, 그쵸? 이렇게 작은 숫자부터 하나씩 키워보면 이제 감이 오죠. 여기서는 어떻게? 000이죠, 그쵸? 000. 한 칸 곱하면 1, 그쵸? 한 칸 곱하면 다시 1, 그쵸?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죠, 그쵸?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마이너스로. 자,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로 바꾸면. 자, 힌트는, 그쵸? 힌트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25를 보수로 하면, 이게 보수라는 뜻이에요. 보수로 하면 마이너스 26이 돼요. 자, 이게 보수, 반대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자, 반대로 한다. 자, 보수를 하면 마이너스 26. 그럼 우리가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건 뭐예요? 128을 보수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보수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수는 0을 다 1로 바꿔라. 보수 연산. 자, 이것은 뭐다? 0을 다 1로 바꿔라. 그러면 쉽죠, 그쵸? 가소부를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 1로 바꾸면 돼요, 그쵸? 부호비트까지 포함해서. 자, 부호비트까지 포함해서. 다 어떻게? 자, 이거를, 자, 붙여 넣을 건데, 자, 뭐를, 마이너스 129를, 자,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냥 처음 해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29 곱하기 10의 5승이죠, 그렇죠? 10의 5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죄송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128의 보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129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쉬워요. 여기서 빼기 1만 하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빼기 1.
자, 빼기 이런 값을 어떻게 다 보수로 바꾸면 돼요. 다 보수로. 다 여기를 다 보수로. 자, 그냥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제가 요거를 복사해서 자,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냥 여기다 쓰죠 뭐. 그쵸? 1, 1, 1, 1, 1, 1, 1 이렇게 쭉 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0 그쵸? 1, 1, 1, 1, 1, 1, 1,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숫자가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쵸? 딱 떨어지죠. 그러면 가수분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요? 9비트까지 이렇게 보수. 그래서 끝에 요거 1을 어떻게 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29를 한 거예요. 끝에 뭐를 1을 딱 빼서 이렇게 연산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랑 친해지기. 자, 이건 뭐다? 컴퓨터랑 친해지기. 컴퓨터의 생각과 친해지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암기 X. 자, 우리 문자열 중에 이진법으로 바꾸는 문자열 계산기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죠, 이 친구. 자, 이 친구를 위에 128부터 해볼게요. 그렇죠? 자, 렛에 x 했나요? x는 128이에요. 그렇죠? 자, 문자열 중에 이진법으로 바꾸는, 문자열에 이진법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바이너리 코드. 자, 바로 출력을 할게요. 로그에 to 스트링인데, 자, 문자열로 출력할 건데, 이진법으로 하라. 자, 이진법으로 하라. 자, 이진법으로 하라. 자, 출력 한번 해볼게요. 그쵸? 출력하면 자, x가 이미 선언됐대요. 그쵸? x가 그러면 f 이렇게 하자. f 그 다음에 f 되나요? 네, 됐죠? 그쵸? 이렇게 자, 볼까요? 1, 2, 4, 8, 16 뭐 좀 한번 해볼까요? 1, 2, 4, 8, 16, 32, 64, 128 맞네요. 그쵸?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운 거 시켜볼게요. 아까 우리 틀렸던 거 그쵸? 150 자, 150 기분 나쁜 거 그쵸? 150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렇게. 자, 이게 뭐다? 이진수로 표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150은 자, 하고 자, 로그에 f.toString에 이진법 이렇게 하면 이진수로 표기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은 뭐예요?
그냥 수학적 이진수예요. 그쵸? 이거는 컴퓨터가 저장하는 이진수가 아니라 이거는 수학적 이진수. 그쵸?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진수. 마이너스 이진수죠. 수학에서 사용하는 마이너스 이진수죠. 그쵸?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이진수를 저장하는 법이에요. 그쵸? 이진수를 저장하는 법. 자,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그쵸? 수학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수학에서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 어렵지 않다. 수학에서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 자,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수학에서의 이진법과 컴퓨터에서 이진법의 마이너스 표기법은 다르다. 그쵸? 다르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약속을 하고, 그죠? 보수연산이라는 걸 하기 때문이다. 보수연산. 자, 보수연산. 자, 그럼 우리도 보수연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수연산. 자, 보수연산. 자, F에다가 0을 넣고, 로그에 보수 F예요.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랬죠? 그쵸? 제가 뭐라고 했죠? 다 1이면, 다 1이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랬죠? 그쵸? 마이너스 1. 다 0의 반대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그쵸? 마이너스 1. 보수에 보수. 보수 연산은 비트의 값을 다 마이너스로 바꾸는 게 보수 연산입니다. 자, 조금 키워볼게요, 숫자를. 자, 조금. 자, F가 20이면 로그에 보수다. 그쵸? 보수의 F. 그럼 이제 우리는 대충 알죠, 그쵸? 이게 무엇이 나올지.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21이 나오죠, 그쵸? 왜냐하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니까,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트 연산을 좀 할 수 있어요. 자, 비트 연산. 자, 비트 연산. 자, 우리가, 자, 129로 해보자고요. 129로. 자, 129에서 우리가 비트를, 자, 두 칸 이동해봐요. 이 두 칸.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을 해봐요. 자, 오른쪽으로 두 칸. 자,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해 볼게요. 자,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지금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가면 앞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삭제돼요. 삭제되면서 뒤쪽으로 채워져요. 자, 삭제되고 뒤쪽으로 어떻게 채워져요. 요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두 번 비트 연산한 거예요. 요게 뭐다? 오른쪽으로 두 번 비트 연산한 거. 자, 그러면 지금 값이 뭐예요? 예상 한번 해볼까요? 129에 오른쪽으로 두 번 비트 연산한 것은 1, 2, 4, 8, 16, 32가 되죠. 그렇죠? 32. 우리 되나 볼까요? 32가? 자, 쭉 내려와서 F가 자, 129예요. 로그에 자, 129에 오른쪽으로 두 칸 가겠어. 아, 죄송해요. F를 오른쪽으로 두 칸 가겠어.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32 맞네요. 그쵸? 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비트 연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쵸? 비트 연산을. 자, 비트 연산을.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두 칸 가볼게요. 반대로. 자, 반대로.
자, 반대로 두 칸 가면 몇이 나올까요? 좀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그쵸? 큰 숫자가. 자, 반대로. 자, 여기를 더하면 안 되고, 그쵸? 요거죠, 그쵸? 요거. 자, 반대로. 반대로 가면, 자, 여기가 지금 낭떨어지니까, 여기가 두 칸 사라지고, 자, 끝에 두 개가 붙어요. 자, 끝에 두 개가 붙어요. 이게 뭐다? 왼쪽으로 두 칸 비트 연산한 거다. 그쵸? 그러면 엄청 큰 수가 됐어요. 볼까요? 1, 2, 4. 그쵸? 4를 더해야 돼요, 일단. 그쵸? 4 더하기. 4 더하기 1, 2, 4, 8, 16, 20, 32, 64, 128. 그쵸? 128, 256, 500, 뭐 600몇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600몇이 되겠네요. 그쵸? 볼까요? 자, 이렇게 두 칸. 600이 아니라 500이네요. 그쵸? 516 이렇게 나오죠. 516.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충 값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쵸? 대충 값을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변형되나 안 되나 궁금하니까 자, 이렇게 한번 확인 또 해볼게요. 그쵸? 값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자, 여기 보면 자, 비트 연산을 하고 나면 그 값 자체를 바꾸진 않아요. 자, 그 값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자, 비트 연산을 하면 연산한 것에 새로운 것을 반환하지 그것 자체를 바꾸진 않아요. 자, 이거는 기본형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기본형은 잘 바뀌지 않아요. 자, 기본형은 어떻다? 잘 바뀌지 않는다. 자, 기본형 특징 중 하나가 뭐다? 나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값을 바꾸려 하지 않고 새로운 값을 반환한다. 자, 보면 자, 이 129는 그대로 있고 그것을 왼쪽으로 비트 연산한 새로운 값, 오른쪽으로 비트 연산한 새로운 값을 반환하지 나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나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기본형의 특징 중 하나. 자, 나 자신을 바꾸는 거 왜 하지 않을까? 제가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기본형은 어때요? 가볍고, 그쵸? 가벼운 데이터, 리터럴하고, 그쵸? 정의한 수 말고 없어요. 그런데 자주 바뀌는 게 기본형한테 유리할까요? 유리하지 않을까요? 유리하지 않아요. 기본형은 이렇게 이게 지금 새롭게 선언한 것을 매번 자주 참조하는 가벼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뀌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래요. 자, 내가 10이라는 데이터를 참조했는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누가 A는 10이라고 했고 자, B도 10을 참조하고 C도 10을 참조하고 D도 10을 참조하고 계속 참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 10이라는 값 자체를 지금 현재 A, B, C, D 전부 다 참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0이라는 데이터가 자, 100번지에 저장이 됐어요. 100번지 하자, 뭐 200번지 하자. 200번지 메모리에 저장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B도 200번지에 참조하고 있고 얘도 실제로 10을 참조하고 있지만 200번지를 참조하고 있고 얘도 200번지를 참조하고 있고 자, 얘도 200번지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형의 특징이에요. 이게 기본형의 특징.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 여기 있는 10이란 200번지에 있는 10이라는 데이터를 내가 비트 연산해서 바꿔버렸어요. 얘를
뭐 예를 들어 30으로 바꿨어요. 32로. 32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뭘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10이 아니라 다 32로 참조하게 되겠죠. 그쵸? 32를 참조하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자, 다행히도 제가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꺼버렸나봐요. 화이트보드를.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본형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 기본형이 저장되고 참조되는 방식. 자, 이번엔 펜이 되니까 펜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만들면요, 이렇게 메모리가 있고, 자, 여기 변수 메모리가 따로 있다고 칠게요. 변수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변수가 있고, 여기다가 10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면,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200번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10을 참조한다는 건 뭐냐면 200번지를 참조한다는 거예요. 얘도 10을 참조하고 얘도 10을 참조하고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10이라는 데이터니까 어떻게 생겨먹은 거예요? 자, 10이니까 2 더하기 8. 그쵸? 8은, 8이니까 1, 2. 그쵸? 4, 8. 그쵸? 이렇게.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0, 1, 0, 1, 0, 0, 0, 0.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이런 느낌이라고 쳐요. 자, 이런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내가 비트 연산을 했을 때 내 자신이 바뀐다. 자, 내가 예를 들어 비트 연산을 이렇게 두 칸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요 두 개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쵸? 요 두 개가 사라지고 앞으로 쭉 당겨지겠죠. 그쵸? 쭉 당겨지니까 0, 1, 0, 0, 0, 0, 0,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럼 200번째 값이 이렇게 변경이 돼버리면, 그쵸?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돼요? 1, 2니까 2가 돼버리겠죠. 그쵸? 2. 그럼 요게 지금 다 100번, 200번째 참조하고 있으니까 다 10을 참조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쵸? 2가. 자, 그래서, 기본형은 나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꾸지 않고, 바뀐 것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300번지에다가. 300번지에다가 만들어요. 이렇게. 300번지에다 만들어요. 그럼 내가 연산을 하고 나서 이거 데이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 내가 D는 그러면 A를 어떻게? 비트 연산 2번 해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떨어져요? 요 연산한 결과인 300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참조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쵸? 연산한 결과를 이렇게. 이게 뭐다? 기본형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특징, 그리고 메모리에 참조하는 특징이에요. 내가 10이 있으면 10을 이렇게 참조한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A는 10, B는 10, C는 10 이렇게 돼 있으면, 자, C는 10. 그러면 컴퓨터는 좀 멍청해서, 원래는 멍청해서 여기다가 10을 만들고,
여기다가 또 10을 만들고, 자, 여기다가 또 10을 만들고, 그죠? 얘가 100번지, 얘가 300번지, 얘가 500번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100번지를 참조하고, 얘가 300번지를 참조하고, 500번지를 참조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시겠죠? 정상. 이게 뭐예요? 정상적인 컴퓨터가 하는 행위. 자, 이게 정상적인 컴퓨터가 하는 행위. 그쵸? 이게 정상적인 행위예요. 또 멈췄다, 그쵸? 또 멈췄다. 이게 간혹 멈춰요, 그쵸? 아, 내가 뭘 하고 있구나, 그쵸? 됐다. 자, 이번에는 다시. 자, 이게 뭐다? 정상이다, 정상. 자, 이게 정상이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형. 자, 기본형이 여기서부터 이제 뭐 중요한 거였죠? 기본형. 뭐가? 기본형은. 자, 기본형은. 자, 기본형은. 내가 예를 들어 A는 10이라고 하고, 자, B가 20이라고 하면, 자, 10 만들고, 100번지. 여기서 물어봐요. 20이 있어? 라고 물어봐요. 없으면 만들고, 저 20이니까 만들고, 여기서 또 10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내가 지금 메모리에, 자, 메모리에 10이 있어? 라고 물어봐요. 이걸 먼저 한다고요. 물어본다는 걸. 자, 물어봐서 있으면, 그쵸? 있는 것을 참조해요. 100번지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참조해요. 100번지겠죠, 그쵸? 또 다시 A, B, C, D겠죠, 그쵸? 나 20을 참조하려 하는데 있어? 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죠? 그러면 있잖아요, 그쵸? 있으니까 200번지를 이렇게 참조해요. 요게 기본형의 특징. 이렇게 왜 한다고요? 메모리를 절약하려고. 메모리를 절약하려고. 매번 이렇게 만들면 메모리가 지금 이렇게 한정적이잖아요. 벌써 꽉 찼죠, 그쵸? 네모칸이 꽉 찼죠. 그래서 메모리가 한정적이니까 이렇게 아껴 쓰려고 메모리를 아끼려고 이렇게 하더라. 그럼 왜 아끼느냐? 여러분들 숫자는 많이 쓰죠, 그쵸? 숫자 엄청 많이 쓰니까 아끼려고. 여러분들 숫자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니까. 자, 많이 쓰니까. 그래서 기본형의 특징이다. 저게 속도하고 관련돼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메모리 자체가 줄어들어 있으면 그 자체도 이제 속도와 연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속도와 연관될 수 있는데 속도 자체랑으로 보긴 힘들죠, 그렇죠? 속도랑 보긴 힘들고 지금 현재는 메모리 자체랑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선언하는 대로 메모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메모리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딱 잘라서 보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언젠가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딱 잘라서 보면 메모리에만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렇죠? 메모리에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금 똑같은 것들을 여러 변수들이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바뀌는 거 위험하다. 이게 뭐가 10이라는 데이터를 내가 연산으로 바꿔버린다, 그렇죠? 내가 실수로 연산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행위겠죠? 요거는 위험하다. 그쵸? 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참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바꾸진 않는다. 그쵸? 기본형은 어떻게? 나 자신을 바꾸진 않는다. 기본형은 나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 바꾼 값을 새로 만들죠. 그쵸? 바꾼 것을 새로 만들지 나 연산 후에서 그 나 자신을 바꾸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금방금방 그릴 것을, 자, 금방금방 그릴 것을,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걸 생각해야 돼요. 정상적인 상태인 메모리를 저장하는 게 무언가 있다. 자, 그게 뭐다? 자료형이다. 자료형. 자, 이렇게 저장하는 건 뭐다? 자료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장된다. 자, 이렇게 저장되는 것은 자료형. 자료형.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되는 것은 기본형. 그렇죠? 자료형, 기본형.
자료형은 뭔가 점으로 했을 때 필드가 있는 게 자료형. 필드가 없이 이렇게 리터럴하게 있는 것이 기본형. 이렇게 리터럴하게 10은 10이다. 10이라는 데이터만 있다. 이게 리터럴한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어려운 얘기 했어요, 그쵸? 자, 지금 하는 거는 암기가 아니에요, 그쵸? 암기. 지금 제가 한 말에 한 30%만 이해해도 돼. 그쵸? 암기 아니고요. 한 30%만 이해하세요. 30%만. 30%. 10%는 좀 너무했고, 그쵸? 한 30%만 이해하시고, 자, 암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바스크립트도 하고, 자바도 하죠, 그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더 잘 알게 된다. 지금 당장은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된다. 제가 이제 수업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 목표를 이해라고 했어요. 이해. 그쵸? 암기 아니에요, 암기. 자, 암기 아니고요. 이해예요, 이해. 이해하면 뭐가 좋아요? 내가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게 돼요.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게 돼요. 암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컴퓨터에 대한 이해. 컴퓨터가 수를 다루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수를 다루는 것에 대한 이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 목표는 이해가 되고요. 요거를 하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아, 수는 이렇게 다루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내가 오늘 이해했던 것을 30%에서 나머지 70%를 채우시면 돼요. 그쵸? 오늘 100% 이해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그쵸? 그만큼 좋은 게 없고, 자, 나머지 70%는 개발하시면서 또는 또 혼자 학습하시면서 또는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채우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어려운 부분 했어요. 그쵸? 어려운 부분 했고, 제가 수업 초반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뒤로 넘어갈수록 앞에 것을 이해하고 넘어간 것과 모르고 넘어간 것의 차이가 커요. 뒤에 넘어가서 오류가 떴는데 이해를 못한다? 앞에 걸 몰라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얼추 끝이 났고요. 얼추 끝이 났고 쉬었다 와서 연산 몇 가지 연산자 한번 해보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연산자 몇 개 해보고 문제 좀 풀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오세요. 자, 좀 넉넉하게 쉬세요. 35분까지 쉬세요. 35분까지. 네네, 질문하세요. 열심히 따라. 네네. 어디서부터 막혔어요? 다 이해되는. 아, 네네네. 지금 이게 네. 이해가 아니라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되는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제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연산을 시키는 건 다 컴퓨터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를 지정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프로그래밍을 자바를 쓰는데 근데 우리 회사에서 쓰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최대 크기의 뭔가 숫자가 100억이 넘어. 그러면 자바는 정수가 10억 개를 못 정해. 4바이트는 10억 이상 못 써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정수로 막 연산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100억, 10억, 1000억 뭐 이렇게 넘어가는 숫자로 연산을 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컴퓨터가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숫자 표현하는 것도 이해했고 네네. 기분형 자료형도 이해했는데 네. 그 기분형 자료형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 저게 저렇게 저장되는지 왜 알아야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자열이라는 걸 기본형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비교를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중에 네, 조금 더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여튼 그것도 사실은 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기본형이 이렇게 다룬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다른 문제이긴 한데 면접에 단골 질문이 기본형의 특징에 대해서 프로 면접에서 제일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게 뭐죠? 자료형이랑 기본형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은 그런 거죠. 기본형에는 여러분들 딱 면접 들어가면 기본형과 자료형 그러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기본형과 자료형을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자바스크립트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는 숫자와 문자열이 있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땡이에요. 근데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는 기본형의 특징이 뭐예요?를 대답하는 훌륭한 사람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저한테 기본형의 특징을 왜 알아야 돼요? 하는 것처럼 인터넷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지만 기본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중장단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회사에서 면접을 해봤고 하는데 회사에서 면접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대답. 기본형은 리터럴하게 표기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선언하면 다른 것들이 똑같은 걸 참조하고 보통 선언된 것이 값자치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이 숫자랑 문자열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외국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컴퓨터 공학과에서도 이런 설명은 안 하죠. 네. 이건 이제 프로그래머 관점. 네. 컴퓨터 공학과 입장에서는 기본형이랑 자료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수학이 어떻게 연관되고 공수가 어떻게 연관되고 이런 거지. 저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오류를 자주 발견하면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말해도 잘 모르니까 하는 건데 개발자들은 뭔가 자료를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할 때 기본형을 비교할 때랑 자료형을 비교할 때가 많이 달라요. 어떤 기본형의 데이터를 바꿀 때랑 자료형의 데이터를 바꿀 때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바꾸는 거랑 알고 바꾸는 거랑 오류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 거지 컴퓨터 공학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컴퓨터 공학적인 거를 암기하라고 근데 이제 그냥 이걸 이해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배우면 네네 조금 더 배우라고 미리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는 거야. 조금 더 하면 이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아까 네.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게 부동이니까 점을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점이 움직인다고 해서 점이 움직인다. 부동 뜻을 부동이라는 게 둥둥 떠다닌다는 게 점. 아니 문자가 네, 아니 글자가 아니라 네. 우리가 빙산에서 빙산의 해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네.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동소수점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됐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빙산이 이렇게 물에 이렇게 붕붕 떠다녀요. 그렇죠? 보통은 빙산은 이렇게 안 떠다니죠. 그렇죠? 물에 이렇게 안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떠다녀요? 이렇게 떠다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떠다니죠. 그렇죠? 자, 이때 요 지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수점이에요. 소수점. 요게 뭐예요? 숫자고. 그래서 이 점이 항상 요 꼭지점으로 이동한다고.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물 위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요 점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서 아까 썼던 123점 이런 숫자가 그쵸? 요 점이 이렇게 이동한다. 그래서 이 점이 계속 이동한다고 해서 플로트예요. 그래서 부동소수점 고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